이번 시간에는 단기 조정 장세를 앞두고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세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조금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도 같이 함께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증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만큼 한 번 더 건강한 조정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 8거래일이죠. 이 8거래일 동안 안에 6거래일이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았던 날이었던 만큼 최근에 시장 안에서 이렇게 횡보장 안에서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업종별로 매물들을 소화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종목들은 좀 더 매도 타이밍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국내 증시 이렇게 건강한 조정이 이어진 만큼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크게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전 고점 2025년도 파도 2025년도 6월 달 파동의 고점이죠. 3,130라인대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이쁘게 그어드릴게요. 자, 3,130에서 3,140라인대까지는 최근에 한 차례 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3,100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다음 주에 이제 통화 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일본에서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요소 하나하나가 좀 시장의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조정폭, 작은 조정폭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조정폭을 좀 피하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바닥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공략하는 기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 돌파 패턴, 매수 타점 잡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렴 돌파, 이 많은 여러 종류의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돌파하는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는 시간 가져갈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제가 이 수렴 돌파 패턴에서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인 바로 하락 삼각 패턴이죠. 자,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오늘 이 하락 삼각 패턴에 대해서 해당하는 종목들을 두 종목, 공략주와 등대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락 삼각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요. 자, 간단해요. 이렇게 추세가 고가와 고가를 계속해서 낮춥니다. 낮추면서 결국에는 이탈 시에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강한 시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하락 삼각 패턴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이 상단선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더 강한 상승세까지 기대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 패턴은 구성 요소 및 특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보시면 되고 저는 오늘 이것들을 갖다가 요약해서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신뢰도를 높인 요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그림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데 이 파동이 수렴의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처음에는 거래량 기준으로 잡았을 때 거래량이 처음에 이 파동을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낸 만큼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승 파동이 자꾸 줄어들죠. 그만큼 이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 수렴의 끝자락에서 돌파 혹은 이탈을 둘 중에 한 가지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식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수 타점을 잡는 부분은 상방으로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봤을 때에는 돌파했을 때, 상방을 돌파했을 때 공략이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나는 인버스를 매매합니다. ETF 인버스를 매매해요. 혹은 공매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타입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락 이탈했을 때 하방 구간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 두 가지입니다. 돌파 혹은 이탈했을 때 공략이 유효하고요. 이탈하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이 리테스팅하는 구간에서 재공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매수 타점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신뢰도가 우리가 높아지려면 돌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돌파를 했을 때 이제는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골라내고 싶다 하셨을 때에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돌파했을 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 동반할수록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더 강한 상승 흐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볼 수 있냐? 이렇게 첫 번째 상승 파동의 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 폭이라고 가정을 하면 돌파하는 순간 상승폭이 10% 이상 첫 번째 올라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이탈하게 되면 기본적인 하락폭이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똑같이 10%는 움직이지 않겠지만 거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 혹은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조심해서 리스크 관리점 잡아 나가셔야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거래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삼각 패턴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교재는 제가 함께한 교육방 안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가 실전 적용을 통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대기법 수렴 돌파 패턴에서 해당했던 종목이죠. 바로 LNF입니다. 제가 7월 17일 날 함께 이렇게 이 시간대에 공략을 했었죠. 공략한 이 LNF 공략하고 나서 자, 왜 공략을 했냐면 저항 라인 때는 일정한 저항 라인 때였고요. 그리고 지지 라인 때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추세는 상방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저항 라인 때는 꾸준하게 저항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 이 패턴 어떤 패턴이었죠? 바로 상승 삼각 패턴으로 볼 수가 있었죠. 상승 삼각 패턴의 경우에는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하는 순간 강한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캔들 두 가지의 캔들을 보면 상승 장악형 캔들로서 하단을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렴 돌파하진 않았지만 하단 구간에서 공략이 유효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했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 바로 다음 날 16.94%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이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하단을 지지받고 나서 수렴의 끝자락에서 슈팅이 나왔을 때에는 이 구간에서 공략도 유효했겠죠. 왜냐하면 강력하게 돌파하는 경우에는 추가 슈팅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교육방 등대 안에서 이날 7월 18일 날 공략하고 7월 17일 날 공략하고 18일 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차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절반 매도 유효하나 남은 절반 비중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딱 일주일 지났죠. 27%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이 상승 흐름 앞으로도 추세적인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 눌릴 때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마찬가지로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한 종목이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오늘 함께 애프터픽에서 선정을 했던 HD현대 건설기계죠. HD현대 건설기계는 4월 24일 날 생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략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낮추는 이 패턴은 우리가 어떠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대칭 삼각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칭 삼각 패턴의 상단선을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나서 하루 쉬어갖고 다시 한번 반등을 확인한 날 함께 생방송에서 4월 24일 날 공략을 했죠. 자, 공략한 다음에 7월 23일 날 30%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오늘 추가 슈팅이 나와주면서
52%라는 상승 흐름까지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등대 기법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이런 자료들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조정장 안에서 매수 타점 잡는 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교육 자료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용철 파트너의 공부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접속 가능하고요. 앞서서 LNF도 이야기해 주시고 앞서 이 공략주들 계속해서 에이스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시장 전략들 세워갔다면 우리 계좌 빵빵하게 수익 계속해서 낼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응하는 방법들도 전략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부 자료도 다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통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철 파트너님께서 가져와 주신 공략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공략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요, 바로 세트랙 I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우주 항공 분야의 사업에 좀 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11월 그리고 10월 달, 10월에서 11월 달에 누리호, 나로호도 이제 발사가 될 예정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앞서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죠. 자, 보시면 2025년도 4월 달에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꾸준하게 이전에 앞서서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로 삼아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항 라인대는 하락 추세가 일정하죠. 이러면서 수렴 형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하단에 보이는 이 MACD 오실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이 음봉 캔들에서 양봉 캔들로 전환되었고 0선 이하에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과 함께 보면 돌파 이후에 우상향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바로 올라간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매수 기준가는 45,85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55,500원, 손절가는 42,7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가 등대 종목, 히든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대 종목은 오늘의 등대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TSMC 마이크론과 인텔에 약 2천억 원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빅테크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놓고 부품을 공급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고, 자, 세라믹 히터 관련해서 원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세라믹 기술인데 이 기술이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 TSMC나 마이크론, 인텔에 지금 부품을 계속해서 공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SOF의 기술 상용화 가능성,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수요 증가까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모아가고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몇 종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굉장히 사랑하는 중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빠르게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전망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 삼각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락 삼각 패턴에서 상승, 이 상단선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한 상승 추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정확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12,600원 라인대에서 중요 지지 라인대를 꾸준하게 형성을 하는 상황에서 자, 2025년도 6월달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쭉 잇는 이 하락 추세, 이 하락 삼각 패턴인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돌파했죠. 수렴 돌파 패턴에 정확하게 부합을 한 종목입니다. 거래량도 전 거래일의 500%가 넘어간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자,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도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근데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 캔들이었던 만큼 앞으로 추세가 전환됐을 때에는 한동안 이 상승 추세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 상황. 따라서 앞으로는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강한 상승 추세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기준가는 14,100원 이하, 1차 목표가 15,600원, 손절가는 12,800원 기준 잡고 우리가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